한 국가의 통치자가 요구되는 자질이 많아요. 네네. 첫 번째가 예컨대 지식이고 그리고 균형 감각, 결단력, 정직함, 용기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작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용인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잖아요. 자기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배웠을 텐데 가장 못 배운 게 용인술이라는 생각을 해요. 참 용인술 정말 없다. 오근계라는 사람이 척천무 시절에 책을 써요. 그게 정관정요예요. 당대중 이세민이 평소에 그 자기 부하 중에 위징이라는 사람 정말 막 위징이 간언을 하면 쥐 패고 싶고 죽이고 듣기 싶고. 싫은 거야. 예. 싫은 소리를 너무 많이 그래서 하니까. 막 들어오면 저런 자식이 내일 당장 죽여버려야지. 이러다가 드디어 위징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거울이 3개가 있었다. 첫 번째 거울은 내 얼굴을 보는 청동 거울이요. 두 번째는 역사가 나의 거울이었다. 세 번째는 바로 위징 같은 신하가 내 거울이었다. 그게 있을 때 좀 잘해주지. 그게 뭔가 하면 용인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리고 간언을 하고 쓴소리를 하는 신하 그런 참모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단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전 변호사님 말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한 가지만 박정희 대통령도 그닥 용인술이 훌륭했던 분은 아니에요. 아니 경기개발 5개년 계획을 이제 1차, 2차, 초기에? 3차적으로 할 때 남도구 그 총리 같은 사람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반대를 했던 교수예요. 이 사람을 어느 날 집사로 모셔와갖고 본인이 싫다는데도 제발 맡아달라. 그렇기도 하고 엄청 예. 까는 기자한테 예. 오라 해가지고 자리 주고 이런 일화들이 많잖아요. 그런 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편, 남의 편을 안 갈랐다는 얘기예요. 갈랐죠. 예. 갈랐지만 물론 자기가 갈랐죠. 땡겨 쓸 수 그 있는 사람은 당시에. 땡겨 썼지. 아니 무슨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잡아다 고문해서 갖다 버리고 그런 사람 한둘이에요. 뭘 편을 안 갈라요. 편을 철저히 갈려놓고 아, 그건 그렇구나.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유능하고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땡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당시에는 또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먹혔던 거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근데 저보고 너 맨날 썰전에 나와서 나 까는데 나와서 좀 도와줘. 제가 도와주겠어요? 저 싫어요 그러지. 오늘 이 방송을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보면 금요일 날 전화할지 모릅니다. 너 왜 내가 어떤 행동하리라고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막 떠들어 진짜. 아 그럼 좀 투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일문일답도 좀 하고. 오늘 그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영혼 없는 멘트. 아니 선거 결과가 나왔으면 그 민심이 드러난 거고 그걸 겸허히 수용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이만하면 영혼 없는 건 아니고 영혼 없지. 이게 무슨 영혼이 있어요. 제가 이 MB 정부가 이거는 영혼이 없는 정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MB도 지방선거에서 지자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선거지는 단순히 공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수없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담배값, 막걸리, 소주값 이거 건드리지 마라. 우리나라 서민들 기호식품값 이거 건드리면 정권이 흔들린다. 나는 이 흡연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서민들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참패에는 수많은 원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온 국민은 이 선거를 두고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통령이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대통령이 춘추관에 나와서 기자들 그렇지. 앞에 진솔하게 자기 현재 심정을 말씀을 하고 남은 임기 동안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도 협력을 해달라. 이 얘기를 하면서 일문일답을 소화를 해야 돼요. 그것을 그렇죠. 이제 기대한 시각은 극히 적었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기대를 말씀드렸더니 전원책 변호사님이 그 아니라고 헛된 망상을 갖고 있다고 저보고 왜냐하면 나무라셨죠.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이 스타일. 통치 예. 방법 이걸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역시 저는 그걸 한 수 그렇지 않을 아래더라고요. 것이다. 제가 왜 또 겸손하십니까? 오늘 아침 뉴스 뜨자마자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거는 아무 말을 안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얘기는. 국회와 협력을 기대한다? 누가 협력해줘요? 국회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다르게 뭘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선거에서 여당을 심판했으면 그것은 정부를 심판한 거나 다름이 없으니 나에게 국민들이 좀 다르게 하라고 정책도 다르게 하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도 다르게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는 인식했다. 그래서 앞으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지도자들과도 흉검을 터놓고 대화하면서 해나가겠다.
이 정도는 최소한 얘기를 해야. 하고 난 후에 새누리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총선 참패 이제 어떤 뭐 책임을 지고 이제 줄줄이 사퇴했는데 지금 근데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이것 때문에도 또 얘기가 많아가지고 오늘 보니까 정두원 의원이 이제 뭐 한번 간신은 영원히 간신이다. 심한 말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내부에서 못 찾으면 이런 분을 모시고 가야지. 지금요. 네. 예, 새누리 최고위에서 처음에 김태호 그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부럭부럭 화를 내고 왜요? 아, 그 여기도 친박이잖아. 예, 친친박. 예, 그때 한참 분쟁 벌어질 때 모욕을 많이 줬잖아. 가장 얄미운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돈가루 집안 저는 장병도 못 봤습니다. 저번에 가마솥 치료 아니 잘못 전달되면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지금 저기 원유철 원내대표하고도 언론상에서 봤을 땐 많이 들어줬는데 그건 또 아닌가 봐요? 대놓고는 안 했지 원유철. 아, 대놓고 원내대표. 안 했나요? 네. 그런데 새누리당이 살아날 길은요. 2당이 돼도 좋고 3당이 돼도 좋다. 우리는 이제 정당다운 정당을 만들겠다. 보수의 정체성. 대우각성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선 도덕성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두 번째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너무 먼 얘기 같은데요? 먼 얘기 아니에요. 간단해요. 이 칠롱 치고 예 보낼놈 보내고 꿀 안 치면 꿀 안 치고 당선된 자도 문제가 있으면 옷 벗겨야죠.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대오각성해서 새롭게 시작할 의지가 있다면 전화 왔지 벌써. 근데 우리 썰전 때문에 못 가시지. 적어도 못 가죠. 전화 와도 안 한다고 그러죠. 아 그러네요. 그거 당연한 그럼 걱정인데 여기서 말이에요. 우리끼리. 우리 쓸 때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육주책인 것 같아요. 맡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느낌상으로는 비대위원장은 좀 문희상, 원유철 같이 약간 포청천상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비대위를 하려면 네. 당 밖에서 아. 넓게 봐서 보수 진영에 들면서도 그 인품이나 아하. 사회의 평가나 국민들의 인지도에서 크게 흠이 없는 분. 또 예컨대 그러면 어떤 분들? 조순영 전 의원 같은 분을 모셔서 칼자루를 잡아주고 예 최소한 소속 의원들 중에 5분의 1은 무조건 쳐냈어요. 정부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뭘. 제 3당 되면 어때요? 원유철 대표가 망한다니까.